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즘은 날씨가 화창해서 야외에서 사진 찍기 좋은 때입니다. 이번 시간은 사진 찍기 좋은 야외나 고궁 같은 장소들에서 풍경을 찍을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야외로 나와 봤는데요. 자,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찍을 경우에는 경계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멀리 보이는 산과 건물 위쪽의 실루엣 부분이 중간 정도에 위치했을 때와 그 다음 아래쪽으로 위치했을 때, 그 다음에 위쪽으로 위치했을 때,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을 크게 느낄 수 있죠. 보통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많이 두고 찍는데요.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피사체를 강조하고 웅장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하늘을 좀 줄여서 찍는 경우가 있고요. 개방감과 확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위쪽을 좀 올려서 하늘을 주제로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런 건물 같은 것을 찍을 때는 정면에서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약간 비스듬히해서 건물들 여러 채가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식으로 찍으면 훨씬 더 세련되게 찍을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 이런 건물을 강조해서 찍고자 할 때는 가로로 찍는 게 아니고요. 세로로 찍게 되면 좀 더 멋있고 웅장하게 나오게 됩니다. 감각적인 사진을 찍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찍죠. 자, 이렇게 건물과 내 스마트폰이 수평을 이루고 내 스마트폰이 땅과 수직을 이룬 이런 식으로 찍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의 아래쪽을 고정시키고 위쪽 부분을 내 쪽으로 눕히게 되면, 자, 어때요? 좀 더 웅장해 보이죠? 그리고 하늘도 나오면서 건물이 더 강조가 되게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훨씬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기본으로 두고요. 위쪽 공간을 많이 보이게 하고 아래쪽은 거의 빈 공간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하늘까지 보이면서 좀 더 웅장한 모습을 찍을 수 있죠. 건물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찍으면 굉장히 멋지게 나오게 됩니다. 여기서 좀 더 왜곡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좀 더 눕히세요. 자,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좀 더 멋지게 찍을 수 있어요. 다양하게 연출을 해보는 거죠. 자, 이렇게 세로로 찍게 되면 이런 건물을 정면에서 찍을 경우에도 바로 세워서 찍지 않고 내 쪽으로 위쪽을 눕히면서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넓게 나오면서 좀 더 높이감이 생기죠. 그리고 사진에 깊이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장점은 하늘이 나오게 되죠. 꼭 카메라를 수평으로 들고 찍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. 궁으로 나와봤는데요. 이 궁에 사진 찍을 게 정말 많죠. 곳곳에 이 사진을 찍으면 아주 멋지게 나오는 장소들이 많습니다. 가장 첫 번째로 이 궁에 나오면 꼭 찍어봐야 되는 부분이 단청 부분이죠. 이 단청 부분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길게 뻗은 단청을 찍는 게 아주 멋있게 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단청과 문을 같이 찍어주게 되면 아주 이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단청의 처마가 떨어지는 부분 있죠. 자, 그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나머지는 배경이 찍히는 게 구도도 잡히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되겠죠. 그 다음은 이런 계단 같은 것도 찍으면 멋있게 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정면으로 찍는 것보다는 약간 기울여서 이런 모양으로 찍게 되면 이 계단도 나름 의미 있는 사진이 되겠죠. 그 다음 이런 현판과 문이 같이 나오면 또 멋있게 나오죠. 굉장히 웅장한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. 처마 끝에 있는 문양도 찍으면 아주 이뻐요.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찍어주는 게 이쁘게 나오게 되겠죠. 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나오는 게 좋고요. 이렇게 중앙이 잘리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처마 끝에 있는 문양, 오얏꽃이라고 하죠. 현판, 그 다음 문이 같이 나오면 아주 이쁘게 나올 것 같으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찍어주면 이런 모양도 아주 근사하게 나오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이런 궁에 와서 꼭 찍어봐야 될 부분은 문들이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모양이죠. 이런 사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자,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요. 이 문이 중앙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. 사진의 중앙에 문이 배치가 되면 이것도 멋있게 나오게 되겠죠. 사진 찍기 제일 좋은 곳이 궁입니다. 궁에 가면 적당히 찍어도 사진을 많이 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아마추어 사진 작가나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궁에 많이 가죠. 그 다음에 이런 벽을 길게 늘어서 찍으면 이런 것도 아주 멋있게 나옵니다.
그 대신 너무 벽 쪽으로 붙으면 안 되고요. 약간 떨어져서 저 뒤쪽까지 벽 모양이 전부 나와주는 게 좋겠죠. 이렇게 하면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은 처마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걸 찍어도 아주 이쁘게 나와요. 자, 이런 것들은 좀 가까이 가셔서 최대한 확대한 다음에 찍어줍니다. 그러면 아주 이쁜 사진이 나오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문이 있으면 그 문으로 비친 풍경을 찍어도 아주 잘 나오게 됩니다.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돌려주는 게 좋겠죠. 그래서 문 저쪽 풍경이 같이 나오게 되면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지붕에 달려있는 이런 잡상들 있죠. 이런 것도 찍으면 아주 이뻐요. 자, 물론 이런 거는 좀 확대를 해서 찍어야 되겠죠. 그 다음 사각형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모양들로 이루어진 기하학적인 모양을 찍어주면 그것도 아주 이쁘게 나오죠. 자, 이건 세로로 찍어주는 게 좋겠죠. 자, 이때는 되도록 잘리지 않게 전체가 나와주는 게 좋겠죠. 좀 더 뒤로 가서 지붕과 문 모양,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이 전부 다 나오게 되면 사진이 아주 이쁘게 나와요. 자, 이렇게 찍을 것들이 곳곳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모양들은 어느 정도만 찍어주면 아주 결과물이 잘 나와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찍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스톡 포토로 판매하는 사진들도 이런 사진들 많이 판매하죠. 자, 손을 약간 위로 들어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찍어주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. 자, 그 대신 이 경우에는 하늘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좋겠죠. 자, 여기 있는 부분과 이 하늘 부분이 고루 분포가 돼서 여백이 살아 있어야 이런 전통적인 고궁 모습을 좀 더 분위기 있게 살릴 수가 있겠죠. 자,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와나 단청이 겹쳐 있는 모습이 이쁘게 나오는데요. 자,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약간 더 와서 위치를 바꿔주면 단청이 더 살아나죠. 컬러들이 살아납니다. 왜냐하면 제가 그늘로 들어와서 찍었기 때문이죠. 그러면 빛 반사가 아무래도 덜 나기 때문에 좀 더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. 자, 찍어 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컬러감 때문에 더 이쁘게 나오죠. 자, 그래서 이 단청만 전문적으로 찍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. 자, 여기도 단청이 있죠. 자, 이런 것도 찍어주시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. 물론 이렇게 찍으실 때는 위치를 잘 보셔야죠. 자, 이렇게 찍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쪽으로 오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위치를 잡아 보시면서 제일 이쁘게 나오는 사진으로 찍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곳을 찍을 텐데요. 자, 이럴 때 카메라를 보면 광각이 지원되는 카메라는 광각으로 찍어주는 게 좋겠죠. 저 같은 경우는 광각이 지원되기 때문에 좀 더 웅장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찍어 주시게 되면 웅장하고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. 물론 광각이 지원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광각이 지원되는 카메라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광각으로 찍어줄 때는 중앙에 서서 찍어주는 게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죠. 자,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중간에서 찍어주면 아주 멋있어요. 자, 그 대신 이렇게 찍을 때도 하늘이 어느 정도 보일지를 생각을 하셔야죠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 어때요? 이건 아니겠죠? 여기 있는 경계 부분이 중앙 정도에 위치하는 게 가장 적당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도 되겠죠. 그럴 때는 땅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더 웅장하게 보이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궁에 와서 여러 가지 사진 찍는 방법들을 봤는데요. 요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야외에 나가셔서 궁에 한 번씩 들리시면 이런 식으로 멋지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세요. 한 군데서만 찍지 마시고요. 별거 아닌 거라도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의미를 줄 수가 있죠. 이런 문고리도 이렇게 찍으면 의미 있는 사진이 됩니다. 사진을 찍는 사람이 거기에 의미를 두면 그게 곧 의미 있는 사진이 되는 거니까 너무 주제를 깊이 생각해서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요. 다양한 각도로 찍어 보시고 여러 가지 소품들도 다 찍어 보시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면 되겠죠. 날씨가 좋으니까 여러분도 궁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멋지게 찍어 보도록 하세요. 자, 그 다음은 이렇게 찍은 사진을 제대로 마무리를 해주면 좀 더 좋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죠. 보통은 이렇게 찍어서 저장을 해두시거나 그냥 보내시는데 마무리를 조금만 해주시면 훨씬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자, 찍은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 맞지 않았죠. 자, 현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수평 맞추기가 사실 어려워요.
그래서 찍은 후에 간단하게 수평을 맞춰주면 좀 더 깔끔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수평이 맞지 않으니까 수평부터 맞춰보도록 할까요? 자,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하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. 자, 그러면 아래쪽에 자동이라는 게 보이는데요. 이게 회전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. 자, 좀 전에 열었을 때는 바탕이 하얀색이라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. 자, 이렇게 되면 구분이 잘 안 가죠? 하지만 연필 버튼을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오시게 되면 바탕이 까만색이기 때문에 수평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아래쪽 자동 부분에 있는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움직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수평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잡아주시면 좀 더 완성도 있는 사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 저장을 할게요. 그러면 수평이 잡혀서 사진이 훨씬 깔끔해 보이죠. 그 다음은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보면 밝기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사진을 찍은 후에 한 번씩 후보정을 해주시는 게 좋죠. 자, 또 연필 버튼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요.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전구 표시가 있어요. 자, 이걸 누르시게 되면 밝기 조절이라든지 대비, 컬러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. 제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대비가 되겠습니다. 자, 대비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올려주게 됩니다. 그러면 밝은 색은 좀 더 밝게, 어두운 색은 좀 더 어둡게 나오게 되죠. 대비를 줌으로써 컬러도 좀 더 살아나게 됩니다. 물론 과다하게 주면 안 되겠죠. 적당한 선에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자, 상단에서 원본 복원을 해볼게요. 자, 원본 상태와 그 다음 후보정을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죠. 자,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후보정만 해주셔도 사진의 퀄리티를 훨씬 높일 수 있어요. 자, 저장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런 사진의 경우에는 좌우측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. 이런 부분들은 좀 잘라주시면 좀 더 나아지겠죠. 자, 또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요. 자, 이번에는 크롭 툴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단에서 크롭 툴을 누르시면 코너에 꺽쇠가 나오게 되죠. 자, 이 꺽쇠를 터치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자, 좌우의 공간이 다를 경우에는 넓은 쪽을 잘라서 좌우 공간을 맞춰주시면 좀 더 좋은 사진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좀 더 조절을 해줍니다. 자, 하단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왔으면 조금 더 좁혀주면 되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 공간을 정확하게 잡아주고요. 위아래의 여백 공간도 적당하게 잡아줍니다. 저장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. 자, 어때요? 훨씬 더 나아 보이죠? 자, 원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? 원본 복원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상태와 지금 이 상태를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경우에는 단청의 컬러들이 좀 화려하면 더 좋겠죠. 자,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폰 화면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이뻐 보이지만 막상 갤러리에서 열어보면 좀 밋밋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에도 조금씩 조절만 해주시면 훨씬 나은 사진을 만들 수 있죠. 자, 하단에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. 여기서 똑같이 전구 표시 누릅니다. 그 다음 이번에는 채도로 들어갈게요. 자,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에 채도가 나오죠. 이 채도를 이용을 하시면 여기 있는 컬러들을 좀 더 원색 계열로 올려줄 수가 있죠. 자, 채도를 올려볼게요. 자, 그러면 이런 붉은색이라든지 원색 계열의 색들이 전부 살아나게 됩니다. 자, 채도를 올렸을 때와 채도를 낮췄을 때 비교를 해보시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. 보통 사진을 찍으면 약간 물 빠진 듯한 색깔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럴 때는 이렇게 채도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훨씬 더 화려하고 깨끗한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야외에서 사진을 찍고 간단하게 밝기나 컬러를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요 정도만 염두에 두고 찍으셔도 야외에서 찍을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훨씬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. 요즘은 날씨가 좋으니까 야외에 나가셔서 여러분만의 멋진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세요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